20세기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히틀러에 맞선 전쟁에서 연합한 민주국가들이 유태인 말살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바디우이다. 그리고 스탈린의 남하 정책의 폭거에 대항하여 이슬람 세력을 도왔던 서방 국가들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스탈린을 견제하기 위해 이슬람을 이간질했고 자신의 체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냉큼 추방했다. 오늘날 서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과거 소련군과 싸웠던 독립군들이었다. 그들의 뿌리가 IS라는 조직으로 변용됐고 우리는 그 역사를 잊은 채 IS의 오늘날의 폭거만을 바라보며 지난 세기의 야만성을 다시 발굴해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유명한 해적들도 애초엔 프랑스에 대항하려는 독립군들이었다. 본래 소말리아는 기근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였다. 고래가 풍성했던 소말리아의 사람들은 가난을 몰랐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갑옷을 입은 프랑스가 침범해 고래를 약탈하여 그 고래에서 나온 기름을 짜내 파리의 가로등을 밝히면서 소말리아의 경제는 급속히 폐망하고 이에 원한으로 소말리아인들은 민간 해군을 마련했는데 세월이 지나 그 해군이 해적으로 고착됐다. 21세기의 폭력의 뿌리는 거의가 제국주의의 유산들인 셈이다. 20세기의 폭력은 사실 서방의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역사다. 따라서 20세기의 과오를 히틀러와 스탈린 혹은 무솔리니와 프랑코 같은 특정한 독재자들에게 전부 돌릴 수는 없으며 그들이 없는 21세기가 20세기보다 낫다는 판단은 과만한 편견일 수 있다. 한 사람의 인간됨을 그 사람의 나이만으로 증명할 수 없듯 충분한 숙고와 성찰 없는 판단은 오해며 편견이다. 특히 1890년에서 1914년에 이르는 위대한 두 10년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후퇴해 있다. 알랭 바디우가 그의 책 세기에서 늘어놓은 20세기의 놀라운 진전에 대한 예들을 축약해 본다. 1898년 현대적 글쓰기를 표방한 말라르메의 주사위 던지기가 출판되고 1905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창안했다. 1900년 현대 철학의 숙주인 니체가 죽었고 같은 해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을 출간했다. 1908년 쇤베르크는 비음계 음악의 가능성을 세웠고 1902년 레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썼다. 제임스와 콘레드의 수많은 소설과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무르익던 시간이기도 했다. 프레게로 시작된 수학과 논리학은 러셀, 힐베르트, 젊은 비트겐슈타인에 의해 발전되었고 피카소와 브라크는 회화의 논리를 뒤흔들어 놓았다. 독일의 후설은 현상학적 기술을 정교화했으며 푸앙카레와 힐베르트라는 뛰어난 천재들이 리만, 데데킨트, 칸토의 수학적 계보를 이었다.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는 새로운 시정을 창조했으며 멜리에스, 그리피스, 채플린 같은 최고의 영화적 상상력이 실현되었다. 알랭 바디우 세기. 철학과 과학은 물론 수학, 영화, 음악, 미술까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성을 상상하는 거의 모든 시도가 지난 20세기의 시간 속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다. 그러나 1914에서 1918년의 1차 세계대전과 1929에서 1939년의 경제공황, 1939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은
20세기 그 열정적 상상력을 냉전의 냉소로 바꿔버렸다. 이 냉소가 우리를 복고 시대로 만들고 있다고 바디우는 진단한다. 모든 복고는 사유를 두려워한다. 오직 부자 되세요? 와 같은 현실 밀착형 견해만을 좋아한다. 치열한 사유를 통해 새로움을 창안할 수 있다는 열정이 식어버린 세계 속에서 21세기는 허덕이고 있고 우리는 사유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 윤리를 실현하겠다는 숭고한 도전 또한 퇴진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력을 믿고 세계를 재편하겠다는 공격력을 바디우는 실제에 대한 열정이라 칭했다. 지난 20세기에 비해 21세기는 실제에 대한 열정에 냉소에 쓴 미소를 보내고 있다. 실제는 두려움을 주면서도 마음을 들뜨게 하고 치명적이면서도 창조적인 힘이고 진리라고 명명될 보편성이 있다는 믿음이다. 실제는 우리의 구조 바깥에 있는 진실이기에 선과 악을 넘어서 있다. 실제에 대한 열정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열정이고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열정이며 인간 존재를 제 삶의 주체로 만드는 열정이다. 새로운 의미를 사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실험하는 이 불편한 진실이 인류를 전진시키는 토대다. 20세기는 가장 두려운 고통을 참을 줄 아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창조적 덕이라는 사실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21세기는 그 실험이 폭력적인 실패라 단정하고 말았다. 오늘날의 우리는 너무 온건해졌다. 세계와 차단된 온실에서 조금씩 늙어가는 청춘들이 되어가고 시련을 초과하여 실제에 접근하기보다 시련을 회피하는 능란한 기술력을 익히길 바란다. 실제로의 접근인 창조적 반항은 무뎌졌고 그럭저럭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찬양하고 있다. 전력을 다해 살기보다 생존 그 자체를 염려한다. 창조적 반항을 위해 고통의 뿌리까지 접근하여 인간적 고통의 기이한 능력을 발견해야 하나 21세기는 고통 자체를 두려워한다. 고통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고통에 파괴될 자신을 먼저 상상한다. 무엇을 해도 승리할 수 없다는 허무주의의 용광로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의의 고통은 불가피하다. 허무주의는 창의를 위한 그 위대한 고통의 접근로를 차단한다. 타인에 대한 불신과 고통의 두려움은 창조적 접근에 빗장을 걸어 잠근 수비력이고 실제에 대한 열정을 차단시키는 장벽이다. 허무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시대가 허무주의를 증언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할 것이다. 유대, 연대의 전통적 형상과의 단절, 즉 유대의 외양을 딴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의 존재 형식으로서의 탈유대를 허무주의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알랭 바디우 철학을 위한 선언. 유대, 연대의 언저리에서 삐걱거리는 21세기는 허무주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21세기는 창조를 위한 몰락의 절벽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엉성하게 겁을 집어먹고 맹한히 주저앉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차 강조하건대 몰락은 창조의 시작이다. 니체는 몰락할 줄 아는 인간만을 사랑할 수 있다 했다. 몰락과 창조의 영혼 회귀를 긍정하고 추락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과감한 긍정이 주체를 만든다. 주체란 진리의 사건에 대한 능동적 충실성의 다름 아니다. 이것은 주체는 진리의 투사임을 의미한다. 진리의 투사는 인류 전체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적 투사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 창조자, 새로운 이론적 장을 여는 과학자, 그리고 세계가 마법에 걸린 연인이기도 하다. 존재와 사건. 주체가 진리의 투사라는 바디우의 주장은 21세기가
진리를 염원하는 사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충고다. 사건은 존재를 구성하는 축이기에 사건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다. 숨만 쉬는 생존 내 급급한 존재들의 역사가 기대할 미래는 없다. 3. 지난날 무진장한 고통의 소용돌이 때문에 도전력을 잃었다는 판단은 편견이다. 우리는 고통을 발판 삼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직 절정의 위기가 찾아오지도 않았다. 설사 위기가 도래했다 해도 실제에 대한 열정을 멈출 수 없다. 바닥은 상승의 조건이며 위기는 도약의 기회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지구 종말을 막기 위해 막막한 우주로 떠나는 과학자들이 읊는 시가 그 도약을 향한 용기였음은 틀림없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해요.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인간은 포기할 수 없다고 소리칠 때 위대한 건강을 얻는다. 절망에 대한 저항은 인간에게만 허락된 자격이다.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공격력이고 심지어 분노다. 안정은 언젠가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 인류에게도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바디우처럼. 바디우에 의하면 21세기는 19세기와 닮았다. 20세기보다 진전된 세기가 아니라 19세기로 회귀된 세기다. 청춘들의 허무주의, 양극화, 빈곤층의 증가, 불평등의 확대 등은 19세기를 지배했던 현상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평등의 노래를 합창해야 하는 이유다. 하모니카를 들고 어깨를 걸어 더 나은 세상을 노래해야 한다. 저주받은 곳에서 축복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니체는 말했으나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 비인간적인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편견에 저항하는 노래라 말할 수 있다.